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에어컨을 많이 쐬서 그런지 어제 오늘, 좀 살짝 머리가 조금 아프고 너무 많이 센 것 같아요. 에어컨을. 그냥 맨날, 그러니까 거의 사무실에 있고, 그다음에 헬스장 가고 집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에어컨 빵빵하게 사무실도 집에도 에어컨을 진짜 제가 잘 때도 틀거든요. 저희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있어가지고 틀어요. 강아지가 이중모라서 더위를 되게 많이 탑니다. 에어컨을 틀고 자다 보니 어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스님, 마트님 어서 오세요. 하루님, 이천님 어서 오십시오. 바나나님, 미줌님, 주도님 반갑습니다. 계란골님, 까리파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목 상담을 하고 네, 간략하게 시황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죠. 어제 시장이 좀 흔들리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수요일 날 좀 받고 그리고 목요일 날 그거를 또 상쇄시키고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매도세, 기관들의 어떤 차익 물량, 연기금들 그렇죠. 다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은데 조정이 나와요.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그 계속 올라간다는 게 양봉만 계속 나와가지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 중간에 이런 조정을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향이죠. 장기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장기적인 우상향 아래서 이런 단기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롱런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먹을 필요 없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이제 쉬어간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노후 준비잖아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50대, 60대 은퇴를 했을 때 남은 50년, 60년을 50년, 60년 이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을 가면 돈이 필요하고 근데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심지어 또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주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다. 기본적인 주식의 그 개념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이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돈이 많으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기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부에 인색합니다. 부자들은 기부에 인색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부자에 인색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안 좋은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그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쌈스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땅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쌈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첫 번째, 저를 위해서. 두 번째, 제가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하거든요. 어떤 특히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면 어떤 차트를 어느 순간 안 보게 될 거예요. 뭔가 끼우친다면 차트를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한 그 철학이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이평선, 차트, 거래량, 보조지표 이런 모든 뭐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거 다 해외 증시 찾아보면서 그거를 예측하고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다 계산하면서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고도의 인문학, 심리학, 철학. 결국 이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퀄리티가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죠. 그 퀄리티라는 것은 즉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게 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많다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뭐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이죠. 이젠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자,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돈으로부터 광복절처럼 독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광망님, 서산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소중한 우리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소중한 수익이, 네, 이렇게 종목명 공개할게요. 그냥요.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우리 쌈스님 계좌예요. 우리 단톡방에도 쌈스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디지털 조선을 제 말을 안 듣고 다 파셨더라고요. 우리 디지털 조선은 오늘도 저희가 매도를 했거든요. 제 말대로 했으면 이게 100% 수익이 나왔을 건데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놀라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확인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쌈스님이 또 이런 수익을 또 드셨어요. 네, 13% 복리로 또 살짝 샀는데 이런 수익을 또 드셨고요. 쌈스님이 올해 조금 풀리네요. 쌈스님 올해 풀리죠. 쌈스님이 이거 풀리는 거 아닌가? 우리 산업을 또 제 방송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말이 70%지. 여러분들 그 70%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쉽죠. 기다리면 안 팔면 70%가 아니라 뭐 700%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거.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가가지고 서울 반도체도 또 들고 있잖아요. 서울 반도체 안 팔았죠 이거. 좀 이제 올라갔다가 좀 조정 받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겸손과 같이 할 때 뭐 1년 2년 해가지고 뭐 고생했다고 뭐 고생이 아니지. 그래도 한 7년 정도는 해야지. 나 조금 이제 고생 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뭐 1년 2년 3년 해가지고 뭐 고생했다. 그건 뭐 고생도 아닙니다.
뭐 한 최소 한 7년 10년은 좀 해줘야 큰 거 하나 돌았다 딱 그렇게 할 수 있지. 양정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궁금한 그 종목이 있다면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제가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요 제가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반도체 실적이 오늘 나왔네요. 서울반도체 실적이 오늘 나왔어요. 살아있네. 영업이익이 137억. 그래도 적자 안 나온 게 어딥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떨어졌는데 적자 안 나온 게 진짜 다행이에요. 이 종목은. 카메라 멈췄네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올려주시면 돼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받으니까요.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컴퓨터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카타르 월드컵 끝나면 살려고 그랬는데 이 컴퓨터가 왜 그러지? 사양이 그렇게 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파라다이스 호텔을 아까 다녀왔는데 잠깐 다녀왔어요. 한번 보려고. 그런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엄청납니다. 뭐 체크인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진 체크인이요. 이 줄 보세요. 줄. 여기가 본관이에요. 저 파라다이스 호텔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대략 아실 텐데 여기가 본관이고 이제 신관이 따로 있는데 신관도 줄이 엄청나게 섰고요. 여기 본관도 줄이 쫙 섰으면 저 앞에가 카운터예요. 해수욕장은 뭐 사람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항상 사람이 넘쳐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일까 싶을 정도로 오늘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직 성수기죠. 성수기인데 코로나 상황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작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작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매년 여기 항상 있잖아요. 여기 부산에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출국 그 비행기들이 막혔고 그에 따라서 부산과 제주도로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일부 강원도, 강릉, 속초 이쪽으로들 많이 가시고 제일 많이 간 곳은 제주도, 그 다음 부산입니다. 더 많아졌어요. 더. 회사가 적자를 면했다는 기사가 뜨면 그 주식은 이제 끝난 거로 봐야 하나요? 기사 뜨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 있다면 끝난다는 거는 있잖아요, 관망님. 그 끝난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끝난다. 제가 그거를 정리를 딱 이렇게 해드리면 그걸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우리가 10년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A라는 회사를 들고 가가지고 1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1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10년 이후에 지금 앞으로의 10년 동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회사가 과거처럼 돈을 잘 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과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철강, 일부 화학,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쪽이 조선
과거 2010년도 2010년도 이전 2005년도 6년도 7년도죠. 그때. 그리고 차화정이 날라갔고요. 11년도. 지금 조선철강 이런 이제 산업이 과거처럼 올라오지 못해요. 그게 바로 끝난 거죠. 과거 10년 동안은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침체될 것이다. 그게 판단이 되었을 때 11년짜나 10년 차에 그걸 생각했을 때 산업을 이해했으면은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큰 돈을 번다고 시장에서 파악하고 미래의 가치를 계속 선반영을 하니까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주춤하지만 계속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고 PBR, 고 퍼는 미래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올라가는 것을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뒤에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성장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이다 보니 큰 호텔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양정님이 부산이 고향이에요. 광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광망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마스터를 했다, 완벽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노력하는 것을 직접 다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다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와요. 진짜 이건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그 기업의 분석을 하고 재물을 볼 줄 알고 어떤 산업을 이해하고, 이게 반도체를 보면 전공정, 후공정, 어떤 보호팩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거를 다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산업을 면밀히 딱 살펴봐서 딱 공부가 딱 됐다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각자가 뭐 누구는 게임, 뭐 누구는 어떤 화학, 뭐 조선, 뭐 유통업, 다 이게 나눠지거든요. 각자가 맞는 게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거를 전방산업을 좀 깨차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아마 찾아낼 겁니다. 겸손님은 증권주는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실적도 좋고 증권주 전망이 어떤 것 같은지 고견 부탁드려요. 실적 좋아요. 그거 인정해요. 제가 실적 좋고 막 하는 거는 인정한데, 이 키움증권이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뭐 많이 있어요. 현대차증권,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증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증권주는 싸고 할만하거든요. 할만하지만 저는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요. 원래 그 성향 자체가 좀 그럽니다. 증권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좀 장식하거든요. 여기서 좀 약간 마지막 끝물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세상승 끝물.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해도 여기서 올라가고 꺾이고 올라가고 월봉에서 꺾일 때 올라가고 꺾이고 대세상승이 나오면 이게 가겠죠. 대세상승이 꺾이고 대세상승이 가면, 여기서 대세상승이 가면은 가겠죠. 여기서 대세상승이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꺾고 가는 거예요. 꺾고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세상승이 나온다 싶으면 증권주를 봐도 된다. 증권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증권주 자체가, 증권주는 좀 뒤늦게 들어가도 안 늦어요. 사이클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터지면 굉장히 터집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웨이로 가잖아요. 완전히 대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 중에서도 좀 개인들이 좀 잘 하지 않는 거, 개인들이 잘 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차 증권이라든지 예전에 HMC 투자증권이에요. 현대차 증권. 배당 굉장히 크게 주죠. 배당 같은 경우에도 네, 크게 줍니다. 현금이 많으니까요. 네, 시가총액이 3021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4400억입니다. 이걸 주주들에게 줘야지. 그러니까 많이 또 가는 거고, 시가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현대차 증권이 또 올라가는 거고, 거의 이제 따블이 가는 거고요.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해요. 이런 거 증권주 중에서도 개인들이 좀 잘 안 하는 거, 잘 안 하는 거 많이 있어요. 이런 대신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시가총액이 5,712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8,415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크죠. 배당률 8% 주고 5% 주고 4%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좀 또 보고 메리츠 증권을 봅니다. 사실 여기 메리츠 증권은 여기 사장, 그러니까 이쪽이 잘 하는데, 아무튼 이쪽 섹터를 제가 잘 봐요. 좋아요. 이런 거를. 화면이 또 멈췄네. 아, 이거 잭이 안 먹히네요. 아, 맞아요. 먼지를 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빙글,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16만 8천원 비중 40%. 그런데 일단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안다고님. 비중이 40%면은, 뭐, 얼마치를 샀는지 모르겠네요. 40%면. 비중으로 보면 많습니다. 좀 비중을 덜어내세요, 비중.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이제 되고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쉬니까, 대체 휴일. 쉬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줄여. 줄이고, 이거 카메라 그냥 끄겠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좀 더 들고 가세요. 들고 가고, 비중을 줄이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비중 절대 안 줄이는데 21만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21만원까지. 그러니까 꺾이고 가느냐, 여기까지 밀고 가느냐, 밀고 L자로 틀어버리고 털고 가느냐, 아니면 바로 여기서 그냥 치고 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뭐 여기 추세선을 긋고 막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갭을 메꾸네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이, 제가 이 종목을 잠깐 얘기하면 2025년도에 이 회사의 목표가 글로벌 5위 규모로 예상되는 인도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발을 담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지금 조금 발을 담겼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니스프리 인도에 진출을 했고요. 2018년도에 라네즈, 여러분들 라네즈 아시죠? 거기 브랜드를 또 이점을 시켰고요. 2019년도에는 에뛰드에 이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설화수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 인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와 플러스 LG생활건강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LG생활건강의 어떤 그 브랜드 자체도, 화장품 브랜드도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인도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한 판매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6,000원 정도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제품이 인도에서는 6,000원이 더 비쌉니다. 비싸게 팔리는데 잘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이 중국의 어떤 중국 소비재 관련 어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되고
어떤 코로나까지도 겹치면서 좀 그동안에 많이 화장품들이 어려움에 많이 빠졌는데 저는 뭐 거의 다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나 이제 뭐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저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그렇고 3,500만 원치 샀으니까 비중 한 10%만 남겨놓고 나머지 30% 있죠? 30%. 바로 정리하세요. 30%. 그러니까 3천 전체 자금에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하면 이런 거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하로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빙글에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경 부탁드립니다. 빙글에는 장기적으로 할만합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할만해요. 할만한데 이게 그러니까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급등까지 나오고 뭐 혜태 그 제가죠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를 하면서 어떤 이제 아이스크림의 롯데 삼강이죠. 그때와 이제 양극과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대세 상승 이외에 후유증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대세 상승에 만 원짜리가 10배가 올라갔다면 1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대세 지난 10년간의 대세 상승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빙그레는 장기적으로 한 뭐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 뭐 5년 10년으로 본다면 저는 이거 할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빙그레 사실 이게 PBR로 놓고 보자면 관련 어떤 퍼라든지 PBR을 보면은 굉장히 싸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천억 가량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 자체가 뭐 재무가 굉장히 좋아요. 단기 차익금 뭐 8억밖에 안 되고 현금성 자산은 뭐 수백억 되니까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좋다. 외국인 지분율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어떤 뭐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부진하죠. 2016년부터 이제 좀 이렇게 박스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래로는 여기 이제 투매니까 여기는 이제 투매니까 생략을 하고 55,000원 위로는 7만원대 55,000원 7만원인데 이거는 결국 저는 뚫어낸다고 봅니다. 뚫어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10만원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제가 보면 한 10만원은 가야 된다. 최소한 10만원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거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일단은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도 좋다. 일부 뭐 전체 자금의 한 5% 이하라면 저는 뭐 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컴퓨터를 살 때가 왔나 봐요. 아니 이제 좀 아무거나 저보다 저는 의외로 잘 몰라요. 컴퓨터를 의외로. 그러니까 혹시나 시청자들 중에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견손개 감사합니다. 마트님 감사합니다. 또 불금인데 또 처질 수 있었는데 마트님이 또 이렇게 빡 해줘가지고 또 좋네요. 감사합니다 마트님. 마트님 순위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마트님 한번 올라올 때가 됐거든요. 지금 5등인데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들. 쌈스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쌈스님 아이고 겸손게 감사합니다. 쌈스님 주식 장난이야?
제가 오늘 좀 제가 최근에 빨간 날이 수익 아닌데 감사합니다. 좀 잔소리 많죠, 겸손이요. 잔소리가 많잖아요. 가끔 뭐라 하고. 아,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종목을 파니까 그래. 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 5년 10년 지나봐, 겸손한테 씨야 그냥 빠따 겁내 쳐먹고. 제가 진짜로 저한테 쌍욕 먹고요, 진짜로 부자 되는 게 나아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분들 한두 명 아니거든, 부자 되신 분들이. 15년도 당시에 저랑 같이 해가지고 2년 만에, 2년도 안 돼가지고 1000만원이 1억 5천 1억 8천 됐잖아요. 사이클 타가지고. 그런다니까. 간만후 상패에서 재상장 되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관심 가져봐도 되려는지요. 죽다 살아난 거 있죠. 오늘 간만후가 이 간만후가요, 저는 이게 408원 이제, 글쎄요, 저는 투기성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바카라로 하면, 뭐 바카라장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안 해요. 굳이 뭐 간만을 해야 될까? 굳이? 저라면 안 합니다. 바카라 홀짝 못 먹어도 고를 외치시면은, 네, 그렇게 한번 뭐 그렇죠. 저라면은 안 해요. 동원 F&B 비중 10% 18만원인데 봐주실 수 있나요? 18만원. 최근에 사셨네요. 잘 샀어요. 잘 사셨고, 저분은 질문을 했는데 나가셨네. 질문을 했으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답변이 나올 때까지 내가 뭐 바로바로 해줘야 되나?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기다릴 줄은 몰라.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이, 이 DNA가 좀 불리하게 돼 있어, 주식 하기가. 물론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기다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해, 야 빨리빨리 해. 그러면 치고 내가 부자 못 봤거든.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한다고는 보는데, 그런 사람들 부자 못 돼요. 야 빨리빨리. 자세히 봐봐, 그런 사람들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해야 돼.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동원 F&B가 그겁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보면 참치가 생각나요. 역시 참치하면 동원 아니겠습니까? 참치하면, 그렇죠? 동원 참치죠. 야, 됐고, 이 회사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납니다. 이 회사는 뭐 동원 F&B 이 자회사들이 뭐 동원 식품, 뭐 어떤, 그 다음에 뭐 동원 홈푸드, 뭐 많이 있어요. 동원 팜스, 동원 CNS, 뭐 이런 상황이 나오고, 뭐 참치캔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회사는 참치캔 시장 점유율, 이 참치캔이 8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공류, 뭐 맛살, 어묵, 냉동식품, 어떤 햄, 뭐 캔, 뭐 그런 캔 안에 뭐 그런 거 햄 같은 거라든지,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어떤 이런 먹거리, 식품 유통업인데요. 이 회사가. 그럼 올라가느냐? 올라갑니다. 이 회사는 올라가요, 주가. 그러니까 2000 매출액을 보면은 2017년도 2조 5천억 가량이 나왔고, 2018년도에 2조 8천억 가량, 작년에 3조 가량. 올해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올해가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거죠. 직콕적인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점.
편의점에서도 이 회사는 또 잘 먹히죠. 편의점에 납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는 지금 가격도 싸다고 봐요. 싸다고 보고 뭐 25만 원 라인까지는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가도 된다. 폭간님 반갑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폭간님. 이렇게 보면 되고 최소한 일단 25만 원 정도 가면 비중이 네, 종목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수가와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하시면 되겠고 비중 10%니까 뭐 일단 25만 원은 들고 가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라면 한 30만 원 이상까지도 들고 갈 듯해요. 저라면은 장기적으로. 그러나 그거를 장기적으로 과연 들고 갈 수 있을까? 5년, 10년 이상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 투자의 철학이 부정한다면 경선 방송을 통해서 계속 또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보완하고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산 증식은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회사 사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신 분들 네 아시죠? 그거 눌러주시고요. 네, 팬가입도 해주시면은 너무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왔죠.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반도체잖아요. 어떤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패키징, 어떤 웨이퍼, 식각, 세라믹, 뭐 그다음에 D램, 랜드 플래시, 그다음에 PCB,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런 뭐 용어는 사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듣시는 분들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이 회사는 전공정을 하는 거죠. 전공정. 그럼 이 회사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2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액도 감소당하고 그러나 순이익은 흑자를 기록하고요. 저는 매출액이 좀 떨어졌지만은 어떤 흑자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 회사의 호재성이 있다.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얼마에, 잠깐만요. 6,030원이니까, 좋습니다. 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들고 가세요. 들고 가가지고, 시장의 어떤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4,000원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들고 가시라. 몰빵만 아니면 된다. 들고 가시라. 오히려 4,000원대 떨어지면 더 사도 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번 더 올라간다. 레벨업이 한 번 올라간다. 단 시간이 걸리겠죠. 8,000원 이상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가 살아나요. 살아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회사 그러니까 프로브카드라는 그런 반도체 전공정이 완료된 그 어떤 웨이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웨이퍼라는 그런 게 그 웨이퍼라는 그 판이 있어요. 동그란 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상에 배열되어 있는 각각의 그 칩을 계속 꽂아 놓고 그걸 동작 불능 상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작이 잘 되는지 검사하는 이제 그런 업체예요. 이 회사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시장은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IT 쪽에서는 거의 한 반도체 부분이 25%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다. 성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흑자 전환한 게 정말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그거였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654억입니다. 얼마 안 돼요. 변동성이 큽니다.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이제 프로텍이잖아요. 프로텍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텍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견고하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텍이 올라가면 마이크로 프렌드가 올라가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올라가면 프로텍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주가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프로텍이 최근에는 강했죠. 지난 그 어떤 강세를 보였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의 어떤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8,000원 이상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 몰빵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 분산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인데요. 두 개 다 돈전 주고 EID Some Age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EID가 사실 EID를 투자를 이거를 하기가 왜 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EID를 사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어떠한 엄청난 내공, 주식의 어떤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고 하루에 10시간씩 어떤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짜의 어떤 약간 능력치가 굉장히 내공이 높은 사람이 이 아이들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냥 뭐 바카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이 아이디는 세 개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의 대주주가 이화전기라는 회사고요. 이화전기의 대주주가 이트론이에요. 그리고 이트론의 대주주가 EID거든요. 이 세 개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화전기 보겠습니다. 이화전기의 대주주가 이트론이고요. 이트론의 대주주가 EID입니다. 자, EID의 대주주는 또 이화전기예요. 서로 간에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좀 흑자가 나왔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 그냥 아예 뒤집어졌는데 이게 실적이 또 흑자가 또 전환이 되었습니다. 참 도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흑자로 돌려 세웠다. 249원의 비중이 25%면은 이 아이디를 사신 이유는 700 여기를 지금 본다는 거잖아요. 700원. 그쵸? 700원이나 지폐를 한번 본다는 겁니다. 타짜의 기질이 있다면, 네, 뭐 상장 못 먹어도 그냥 상장 페이지 나는 맞아도 된다. 그 마인드로 간다면 그냥 고다 고. 이거는 그냥 고 해야 된다. 거래정지 걸리고 막 상장 페이지 당하고 그거는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그거 감당된다. 진짜 나는 절대 나는 그런 게 없다. 상장 페이지 대에도 나는 여한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왕 이렇게 끌고 갈 거 700원에서 1000원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 700원, 1000원 갈 동안에 털릴 것 같아요. 주식 경력이 거의 한 15년 전후 하루 10시간씩 노력한 사람이라면 안 털릴 텐데, 그게 아니면 털릴 것 같아요. 썸에이즈 보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썸에이즈 이것도 이제 던전주죠. 던전주 중에서 다 같은 던전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KNN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KNN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KNN이라는 그 종목을 너무 많이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썸에이즈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게임 매니아 분들은 썸에이즈라는 회사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사실 구글 앱이나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쪽에서 다운로드와 그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태블릿 PC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사양이라든지 그에 대한 맞춤 게임이라든지 너무나도 게임주들이 굉장한 상승세가 저는 앞으로 게임 산업은 엄청나게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저는 장기적으로 게임주는 굉장히 좋다. 근데 이 썸에이지라는 이 게임이 그럼 먹히겠느냐? 글쎄요, 나는 썸에이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자회사들이 이런 잘 모를 수 있는데 넥스트 에이지라든지 로얄 크루러, 제가 게임주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로얄 크루라든지 언사이드 게임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언사이드 게임즈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신설 법인을 이 회사가 만들었는데 어찌 되었다는 이 회사가 먹히냐? 천만의 말씀. 물론 미친 듯이 갈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 지금 게임주들이 멀쩡한 게임 회사들 썸에이지를 해가지고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웹젠을 이미 이거를 하면은 수익률이 완전 다르잖아요. 웹젠 벌써부터 웹젠이 뭐 10,000원에서 30,000원 뚫었는데 뭐 웹젠 그다음 하다못해 한빛소프트 이런 거라든지 제가 NC소프트 사람 얘기도 안 합니다. NC소프트 그 다음에 게임 NC소프트 넥슨은 상장 그 거시기니까 넷마블도 있고 넷마블이 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중견 게임 회사 어떤 게임빌 그렇죠? 아니면은 컴투스 이쪽을 차라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썸에이지를 할 것 같다면 그래서 썸에이지는 미치면 날아가는데 말 그대로 문제는 안 미치면은 본인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 2,0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 보면은 그냥 뭐 빵 쳐버리면 가는 거니까 요즘은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투자다. 종목을 좀 이렇게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넵튠 비중 40% 지금 수익 30%예요. 축하드립니다. 수익 30%. 우리가 주식을 30% 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죠. 겸손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와 NHN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겸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그 두 회사 좋아요. 그 두 회사는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두 회사는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치고 가고 있죠.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가 치고 가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신규로 사는 것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더 올라간다고 봐요. 저는 이 회사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25,000원까지는 일단은 상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과 컴퓨터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 회사가 제가 자세히 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니까요.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블랙체인,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기에 올인을 했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존과 3년째 협업을 하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0.4%에서 5%까지의 목표를 보고 있어요. 이 회사의 대표가. 그 다음에 자회사의 한컨 라이프케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회사가 올해 3월에 마스크 제조업체 대형 헬스케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헬스케어가 마스크를 KF94를 생산해내거든요. 그 다음에 KF80도 생산해내고 이 회사의 그 마스크가 1억만 장의 생산이 가능하다.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은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NHN 같은 경우에도 사실 NHN의 어떤 웹툰 시장도 있고 그리고 또 NHN은 한국사이버결제 그 자회사의 또 그런 탄탄한 엄청나잖아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거의 대장급으로 가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어떤 또 전방위적으로 NHN은 또 그거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NHN 지주 회사로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게임도 하고 웹툰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게임 그냥 다 해요. PC,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뭐 그냥 뭐 다 그냥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지금 주가 흐름이 20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거의 박스권을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는데 뭐 위로는 뭐 거의 9만 원대, 아래로는 뭐 5만 원이죠. 저는 이게 넘어간다, 10만 원은 넘어간다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좀 병동성과 시간 투자를 5년, 10년을 할 수가 있다면 NH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할만하다, 좋다, 정말 할만하고 좋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바일 게임이, 저도 이 회사의 어떤 영업 보고서를 보고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게임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뭐 언젠가 2015년인가 요게 워치 뭐 그것도 발매를 해가지고 굉장한 또 시장의 그 예상치를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뿐만 아니라 전체 게임이 이 회사의 어떤 매출 비율이 거의 3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결제 및 광고라는 게 있어요. 결제 시스템, 그것도 한 매출액의 30%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한쪽에 어떤 그 해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언택트잖아요. 비대면 언택트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NHN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다. 물론 최근에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밀리는 것도 저는 뭐 일시적이다. 몇 달간 세 달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다. 다시 한번 10만 원의 그런 가치,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기리님이 닉네임대로 또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ELP가 시간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잠 못 자고 막 불안하고 두 다리 뻗고 자기가 좀 그렇잖아. 비중이 50%고 11,300원에 비중이 50% 내고, 당기리님은 이걸 6,000원에 샀어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나 급락 맞을까봐, 수익이 나 있는데도 급락 맞을까봐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도 다 보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잖아요. 결국 실적이, 회사의 가치는 주가의 가격과, 즉 수렴한다, 이건 100%예요. 과거에 한 번도 이런 게 엇나간 적이 없다.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적자 전환입니다. 이건 역성장이죠. 그럼 그거를 한번 반영을 받았느냐, 그 하락 적자가 예상이 돼가지고 이 받았느냐, 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막 떨어져 모르겠어요. 저점은 예상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좀 역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손절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저는 15,000원 한번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몰라. 그거를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나 여기 방송 안 하고 있지. 이 회사가 그리고 중국에 그 범인을 세웠어요. 홍콩 범인을 세웠는데 내가 그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홍콩이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좀 적용을 받은 것 같아요. 악재로 돼가지고. 하필이면 그리고 중국에 또 제조 공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거야, 이 회사가. 아시겠죠? 괜찮았던 회사인데, 나름 괜찮았던 회사였는데
과거의 영광.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안 했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되고, 주식을 가치 투자를 하지 않고 차트로 보고 그냥 덤볐다면 그건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성인이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시장은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단기리님. 내가 단기적인 걸로 주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로 주식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면 채워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으로. 대출은 어디? 리드코프. 리드코프가 잘 갔어요. 그 리드코프가 잘 갔는데, 근데 이거를 다빈치님 제 방송 안 보셨어요? 자, 여러분, 나는 리드코프를 정선이 여기서 사라는 말을 나는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우리 시청자들. 리드코프 이거 6,000원 초반에서 이거 사지, 이거 6,000원 초반에서 이거 사야 됐을 건데 왜 7,370원에 좀 떨어져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들고 계세요. 이거 좀 너무 아쉽네. 남들 이 회사가 좋아요. 좋은데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뭐 마켓 타이밍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가 쌌어요. 굉장히 쌌는데 거저 먹었죠. 6,000원 초반에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털어내면 8,500원 넘어갈 때 한번 털어내면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미 질렀으니까 이거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좀 더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저는 뭐 8,000원대 온다고 봅니다. 그때 한번 딱 이렇게 딱 거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들으셨잖아. 대출은 뜨든 이걸 기억 못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녹십자는 녹십자는 좋아요. 이사회 이사회 의결. 녹십자는 계속 장기적으로 저는 들고 가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녹십자 따라 들어가긴 이제 부담스럽지. 저는 진짜 박살난 종목을 이런 데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이런 데서 사는 걸 좋아하지. 녹십자는 뭐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13만 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좋을 겁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요. 계속 조정은 받겠죠. 뭐 25만 원, 22만 원. 그러나 그 조정은 두렵지 않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은 있으나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회사죠. 우리가 좋은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 회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존재한다 라면은 그 회사는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회사를 골랐다. 회사 분석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골랐다면 그 회사 대표에 대해서도 자질이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다 합격이 됐어요. 자, 이왕이면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기업과 함께해라. 이게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잊고 있어. 저는 주식을 할 때 4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 두 번째, 환경적인 고난. 세 번째,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자, 나머지 말 안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그 한번 방송 지난 엄청난 영상을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세요 한번. 자, 다 알려준 것보다. 자, 육체적인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힘들어요. 왜? 몸이 힘듭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겸손말 듣고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을 살려면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돼요. 2달도 해야 되고 1년 해야 되고 2년 해야 되고 5년, 10년, 20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식을 계속 모아가지고 복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어요.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겠죠. 아주 크게. 그러니까 육체가 힘든 거예요. 자, 정신적인 고난은 변동성이죠. 내가 10,000원 주고 산 게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마이너스 20%는 각종 증권 방송에서 보면은 손절매야 된다. 뭐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손절매. 뭐 마이너스 심지어 2%, 1%, 3% 떨어지면 손절매. 그런 아주 잘못된 방송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변질되는 거죠.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거고 투기로 하는 거죠.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멘탈이 털린다고 그러죠. 이게 정신적인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고난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내 가족이 반대하고 내 가족이 먼저 반대하고 내 지인들이 반대합니다. 다 발목을 잡아요. 야, 너 주식하면 망해. 3대가 망해. 폐가 망신한다. 엄마 주변에 다 망했다. 아빠 주변에 다 망했다. 너 주식하면 다리 몽둥이 분지른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주식해가지고 뭐 망한다. 이런 엄청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 그들은 도박처럼 했고, 그들은 몰빵을 쳤고, 그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식을 빨리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 것 뿐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G전자 6천만원어치 샀어요. LG전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올라가면 꼭 산다. 올라가고 있으면 꼭 따라붙어. 밑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는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막 밑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사요. 물론 이 회사가 나는 뭐 10년, 20년 보고 뭐 투자하는 거다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할 거라면 저는 LG전자를 안 삽니다. 삼성전자를 사요. 저는 그래요. 아셨죠? 어떤 뜻인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주식에서 2등주를 사잖아요. 만년 2등주. 2등만도 못한 결과가 나와요. 지금까지 LG전자를 제가 주식을 19년 동안 하면서 제가 19년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항상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듣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LG전자를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난 뒤에 저는 추천을 안 했거든요. 5만원 이하에서. 그걸 딱 거기까지다. 10만원. 딱 거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방송 다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에 다 있어요. 이런 거는. 딱 여기까지다. LG전자는. 그럼 그 뒤로 안 했습니다. 그럼 또 떨어지죠. 자, 이제 최근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가 맞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사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그거예요. 연민의 정으로 혹시나 그냥 좀 불쌍해서 LG전자를 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야, 삼성전자 주가가 300만원을 터치했는데 LG전자가 10만원도 안 된다고?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논리 근거 또 없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합니다. LG전자 PBR이 1배예요. 삼성전자 그럼 PBR이 뭐 한 3, 4배 돼요? 5배 되고 10배 됩니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PBR이 1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아. 이거에 내가 10년 전 방송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나는 오늘 이 순간도 그래.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간다. 배당 올라가는 폭 10년, 20년, 5년, 10년, 20년 주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최고다. 삼성전자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하이닉스 78,200원에 비중 10% 들고 있었는데요. 하이닉스도 방금 말씀하신 만년 2등의 맥락과 같은 건가요? 그건 좀 다른 관점이에요. 왜냐면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동급, 그러니까 같이 그거를 제품을 생산해낸다, 경쟁 상대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어떤 가전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어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모빌리티, 뭐 IoT, AR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쪽도 삼성전자는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디램이거든요. 반도체 오로지 거기에 몰빵이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고 하이닉스는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사실상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잘 안 올라가는데 그도 그럴 게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상 한 가지 단순하게 디램 가격이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을 알고 있다면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하이닉스를 25,000원에 추천했거든요. 저는 하이닉스를 우리 VIP 회원들에게 25,000원을 추천하고 난 뒤에 25,000원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33,000원도 늦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는 10만원은 일단 간다. 10만원짜리다. 10만원 갔거든요. 그런데도 안 팔았습니다. 이 회사는 결론은 올라가요.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앞으로 굳이 주기로 따지보면 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올해는 조금 힘들고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9, 10, 11, 12. 디램 가격 하락폭이 이게 하락 추세가 바로 이렇게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힘드니까 이걸 한 2, 3년 정도로 이렇게 좀 기간을 열어두면 좀 이렇게 여유있게 좀 이렇게 해주면은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최고 신고가가 한번 나올 거예요. 뭐 빠르면 내년인데 한 2, 3년 정도의 텀을 이렇게 쫙 열어놓고 좀 이렇게 2년, 3년, 뭐 많게는 5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가면 하이닉스는 그냥 뭐 100% 먹습니다. 이런 거는. 다빈치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중도 10%니까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네.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종목 상담 하니까 여러분들 금요일날 종목들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차트를 보고 종목을 저는 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차트를 안 봐요. 차트는 그냥 지나온 역사, 그냥 지금까지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보는 거지, 그 차트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차트로만 시작해서 차트로 끝나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미국 월스트리트나 그쪽은 차트를 안 봐요.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 차트 보시는 거 같죠? 안 봅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그 펀드 매니저들 있죠? 연봉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 받고 차트 안 본다니까요. 워렌 버핏도 차트 안 봅니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판단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 토일 방송 안 합니다. 월요일날 대체 휴일이죠. 월요일장도 안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이런 휴일날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소외당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말고 두 다리 쭉 펴고 주식은 할 때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투자하면은 종목이 오늘 같은 조정장이 올 때 오히려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은 짧아요. 짧게 끝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이건 이 시장 계속 가요.
마지막 저 질문까지는 받을게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CJ, CGV 평당 3만원 정도 비중 5%입니다.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영화관이 장기적으로 좀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구. 지금 코로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나라 제가 오늘 집에서 나가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 보고 파라다이스 호텔 보고 그 지역 어떤 신세계 건설에서 만든 그랜드 조선 그것도 거의 지어져 있는 걸 제가 그 공사도 보고 롯데 시그니엘 더파크 뷰도 보고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코로나가 판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엄청나게 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비 욕구, 쾌락 욕구, 자유, 본능이죠. 인간은 영화라는 것은 집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웅장함, 그 극장만의 어떤 그런 컨셉, 분위기, 환경, 스피커, 스크린 어떤 그거를 집에서는 해소하기가 아직 향후 10년 동안은 나는 힘들다. 그 아무리 AR 서비스 AR이 나와가지고 3D가 집에서 이렇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끼고 보는 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게 귀찮아, 불편해. 영화관 가서 그냥 때려서 보는 게 나아요. 팝콘 튀겨가면서.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또 영화관들이 지금 대관 서비스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실적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박살날 대로 박살났고 그럼 우리 이 코로나가 과연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갈 것인가? 인류를 계속 위협하고 멸종을 시킬 것인가? 1년 뒤, 2년 뒤에 과연 인류가 망할까? 인류는 계속 지속이 될까? 어떤 철학적으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코로나로 지구가 멸망할까? 아니면 생존할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이걸 해결해서 백신 개발해서 없앨 수 있을까? 없앨 수 있다면, 언젠간 끝난다면 이런 좋은 회사도 생존해 있겠죠. 3만원에 맞춰놨다면 좀 조정을 5%니까 한 10%까지 끌어올려도 돼요. 1%, 1%, 1%씩 한번 추가 매수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유상증자도 했고 사실 유상증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또 뭐 악재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CJ, CGV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유상증자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이 이제 최대 변수는 코로나인데 저는 이게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개박살 났습니다. 박살 났으니까 여기서 더 박살 날 건 없다. 네, 중장기 부정적이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다시 상승 나오면은 목표가 수정합니다. 바이 앤 홀딩 매수 전략으로 증권사를 항상 바꿔요.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 1분기에 이 회사가 845%였는데 어디 봅시다. 845%였어요. 거의.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18,000원대에서 유상증자를 했죠. 1분기에 845%의 부채 비율이 560%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고 리스 부채를 제외를 한다면 저는 246%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거는 얘는 뭐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다 사실. 더 떨어진다면 그냥 주워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바나냐 주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노력을 통해서 꼭 원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될 자격이 있고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나나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바나나님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네 다음주에 봐요. 네 다음주에 봅시다.
월요일은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화요일날 방송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양정님, 이사회님, 아이온님, 서산대사님, 쌈스님,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루따뜨님, 네 다시 보기 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바나나님, 스카이님, 광망님, 네 수고하셨어요. 하루님, 네 고생하셨어요. 미주님, 네 또 봅시다. 양정님 또 보고요. 아 이노션 감사했다고? 뭘 감사해 이거를. 뭐 이거 뭐 5년 10년 들고 갈 거 아니야? 스님, 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스님 주식이 장난이야? 스님 그런 거 주워 담으면 돼. CGV 뭘 걱정이야. CGV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인데 50%에요 50% 시장 점유율이. 괜찮아요. 좀 조정 받겠지만 괜찮다. 2만 1, 2천원 뭐 그냥 2만원 정도 그냥 뭐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네 마트님 고생하셨어요. 마트님도 가족분과 아이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트님 요즘 입꼬리가 쫙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가족이 좀 많이 화목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자산 증식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주도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맞춰볼까요?